홍문종, 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1%는 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국민들 답답한 속을 긁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회. 이런 국회 때문에 국회 불신 또 국회 해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른바 국회 안의 동업자 의식, 제 식구 감싸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당에서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국회에 안 계시니까 어떠세요? 욕을 좀 덜 먹죠? 대한민국 국회 돌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안타깝습니다. 19대 국회하고 20대 국회. 네. 선배격이시잖아요. 선배신데 19대 국회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었던가요?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체포동의안만 하더라도 네. 19대 국회에 10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4건은 가결이 됐고, 예. 2건이 부결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역대 국회들 쭉 보면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사실인데, 네. 그러나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국민들과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네. 국회가 이런 모습은 네. 고쳐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고,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이게 이제 아까 동업자 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공범자 의식이다. 동업자 의식을 넘어서. 공범자 의식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이제 동병상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동병상련도 지나치면 병이죠. 제가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행동을 해놓고 그 행동을 뒤처리하는데 네.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사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해소가 안 돼 있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건 자업자득이고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차차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는 명백한 부정청탁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청탁은 나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염동열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반대표가 특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172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네.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좌관이 네. 직접 강원랜드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요.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그로 인해서 금품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부정청탁인 건 맞지만 네. 지역구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청탁에 응하는가 응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 청탁에 늘 접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게 그 체포영장까지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이 되고 네. 구속이 되는 건 좀 과한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목소리야말로 바로 공범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네. 이게 높아진 그런 윤리적 기준과 또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을 네. 국회의원들이 너무 우습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요. 그 염동열 의원 보좌관이 강원랜드 인사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협박입니다.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너 내 말 안 듣면 죽는다. 더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깡패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뭐 협박이고. 예. 또 해당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공기업으로서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얼마나 신경을 쓰이겠어요? 네. 그런 걸 이제 10분 이용해서 네. 그 협박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정 채용을 하도록 만든 건데. 네. 근데 이런 게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게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본인은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의 구체성 그리고 뭐 직권남용의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외압 등이 전혀 없다. 무관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반론을 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 내용이거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홍문종 의원도 기가 막혀요. 그 서화 구입비를 갖다가
빼돌린 거거든요. 자신의 빚 갚는 데 썼다는 건데 이런 거는 전형적인 횡령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사학재단을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민학원이라고 의정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배임 횡령 해가지고 금액이 한 75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인정된 것만 24억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명백한 그런 이 부정부패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동의안마저 기각됐다는 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말 삐뚤어진 동업자 의식이고 심지어는 이제 공범자 의식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강력하게 이제 횡령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본인도 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가 75억 원을 횡령할 돈이 없습니다. 돈 자체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학생들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테면 법무부가 보낸 검찰의 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사실은 국회가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체포동의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죄가 있고 없고 구속이 상당하고 상당하지 않고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이건 어쨌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국회 회기 중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기관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이렇게 부결시켜서 영장을 기각시키게 되면 사실은 검찰의 법집행이나 법원의 그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일부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게 국민정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건도 아닌 이런 부정청탁이나 부정부패에 관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이 동료의식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저는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개혁 수준에 너무도 미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촛불혁명 당시에도 국회가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로 넘기기 전에 헌법재판소로 넘기기 위한 탄핵소추 의결. 이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어떡하나라는 거를 걱정해서 다 개별 국회의원들한테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민 감시가 느슨해지니까 이렇게 그냥 결정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정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이런 민낯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거나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과거와는 다르게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들 스스로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4년간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런 특권까지 있구나. 국회의원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특권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 세간에는 한 200가지 특권이다 이런 얘기도 200가지 나도는데 그게 이제 200가지가 되는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특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회기 중에 이런 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또 면책 특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전상의 문제나 또 세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이 세비 문제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 세비 결정에 대해서 외부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문기관을 두고 그 자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그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계속 이게 질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이제 상당 기간 국회가 공전되면서 문호동 무임금 얘기가 또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어쨌든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여론을 감안을 한다면 세비 결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외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정도는 이제 국회가 수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라라는 국민청원 올라갔었잖아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라. 이런 건
청와대에서 입장도 발표했는데 예, 그렇죠. 뭐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왜 그런 그 청원을 했는지 그 네. 심정은 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버리게 되면 네. 결국에는 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는 돈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어쨌든 생활을 하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네, 사람들이기 네, 네. 때문에 그렇게 네. 겸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걸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 돈 돈이 있는 있고 사람, 재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될 거고 그건 국민들 일반에게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네. 조금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이제 최저임금으로 해라 이런 게 정말 최저임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헌신성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역할, 입법활동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노의 표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최저임금을 꼭 줘라라기보다도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국민의 기대에 예. 국회가 떨어지니까 아니 국회가 일을 잘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대를 굉장히 충족하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네. 뭐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국회가 여러 가지 자성할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여야가 세게 대립을 해서 갈등하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4월 국회 공전된 게 사실 드루킹 특검 때문 아니겠어요? 뭐 드루킹 특검 또 추경 받아라. 그 전엔 개헌 문제도 있었고요. 뭐 이따 잠시 후에 여쭙겠지만 여러 쟁점을 가지고 다투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합치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 그 뭐 형님하고 하신다면서요. 특히 국회 안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 그걸 누가 욕탕 정치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도 네. 인간적인 친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같이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여야를 떠나서 동료의식이 그렇게 생길 수 소통하는 있고. 그런 동료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호칭도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게 불체포 특검 같은 그런 이 권한을 국회에 준 것이나 네. 혹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은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동료이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그렇죠.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맞습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신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네. 이 판단하라 이런 취지에서 준 권한인데 네. 그거를 그렇게 삐뚤어진 동료의식에 쓴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후진성을 저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네. 인간적으로 친소관계가 있고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문제와 이렇게 공적인 일에 있어서 네. 정치적 이성을 구별을 갖는 못한단 문제는 말입니까? 정치적 이성을 갖는 그러니까요. 문제는 명백히 구분되는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우리 국회가 자기의 이해관계 네. 자신들의 특권 앞에서 이게 한없이 사실은 초라하고 한없이 호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지, 그러니까 쭉 조사를 해봤더니, 15대 국회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모두 46건인데, 이 중에 통과된 게 5건이라는 거예요. 89%의 방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똘똘 뭉치는구나.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정유섭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잘못한 일이 없으면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칼날 앞에 설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서게 되는 건데 그걸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본질을 굉장히 호도하는 거고 아니 그럼 그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막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찬성표를 던진 거겠죠.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비단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넘어서서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에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172명이라는 그런 반대표가 쏟아진 거고 네. 오죽하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여당 원내대표가 네. 긴급히 기자회견을 해서 그러니까요. 예. 대국민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런 모습이 계속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 흔히 우리 사회가 이 망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들 일반의 망각의 속도보다
훨씬 더 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네. 굉장히 자성하고 사과해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네. 이런 일이 이렇게 재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무슨 양심에 맡겨서 이 개선을 기대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인터넷에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원들은 앞에서나 으리렁거리지 뒤에서는 같이 사우나 술 마시면서 형님하고 한단다. 진짜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 내각제를 해? 끔찍하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내각제에 준하는 뭐 이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개헌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가 어떤 게 우월한지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현재의 국회 모습이라면 국민들이 국회에 권한을 더 주는 권력 구조 그렇죠. 개혁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리고 행정부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네. 그런 어떤 이 견제기구로서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네. 국회 스스로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스스로 개혁을 해야 네. 국민들도 국회가 권한을 더 갖는 것을 동의할 수 있지. 지금 같아서는 개헌안에 어떤 권력 구조를 담아도 국회에게 더 권한을 주는 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그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역풍의 최대 피해자가 권성동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있죠. 예. 아마 이제 여당에서 표단속이 강하게 될 거고 또 야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쉽사리 네.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래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일반의 망각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자신들의 때문에. 스스로 행위에 대한 망각의 속도가 훨씬 빠른 집단이 지금 국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전히 자신할 수 없는 점이 야.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마저도 그 빠른 망각의 속도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러면 막 국회 산론이 더 뜨겁지 않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국회 앞에 와서 촛불 집회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세 차례나 강원랜드 수사가 그러니까요. 이 재수사가 되도록 한 원인 제공을 한 그런 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사실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그런 어떤 흔적마저 있어요. 그게 영장의 혐의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부터 내놔라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 그때 이제 상임위가 파행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네. 이번까지도 국회가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20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던진 건지 이걸 알아서 좀 구별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게 시민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국회의원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그 국회 스스로도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찍어서 다음에 표로 심판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민주당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체포 특권 없애버려야 된다. 네.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명 투표는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요?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흐지부지 돼버렸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국회법상 인사에 관한 사항은 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게 과연 인사에 관한 사항인가?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체포동의안이 아까 이제 앞서서 또 통계를 말씀하셨듯이 네. 재헌국회 일에 57건이 제출이 됐는데 12건만 가결되고 16건이 부결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아예 기명투표로 바꾸자. 그리고 그렇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없고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명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다 기명투표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여당에서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 법안을 정의당에서 낼 예정인데 아하. 기명투표로 바꿔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거슬러서 네. 함부로 이렇게 잘못된 이 공범죄 의식을 발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의당하고 여당인 민주당 두 당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에 내면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19대 때도 나왔으나 흐지부지 됐었다. 그러니까 여론의 감시나 국민들이 세게 계속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합의를 봐야 되겠죠. 국회법이나 선거법과 같은 그런 정치제도는 네. 이게 이제 뭐 다수결로 통과된 전례가 별로 없고 국회에서 이제 큰 틀의 합의를 봐서 네. 통과를 시키는데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 국회 개혁 관련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예. 국회의장이 뭐 자문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참, 그렇기 되는 때문에 일이 없어요. 이번 그 부결 사태와 같은 네. 이런 좀 나쁘끄러운 이런 일을 겪은 마당에 이대로 또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이 국회 개혁을 위한 그 미뤄뒀던 논의를 좀 시작을 해서 네. 큰 틀의 합의를 보고 그렇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한순간에 국회가 가진 그런 특권들을 다 내려놓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이 국민 절대 다수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네. 되찾기 위해서라도 좀 개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범자 의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러면 이게 범죄자 집단인 거잖아요. 민의 전당이 아니라. 이제 그런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네. 사실은 이번 부결 사태는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늘 보면 이렇게 막 문제 제기가 세게 진행이 되고 언론과 여론에서 강하게 질타를 할 때는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러다 또 다른 의제로 옮겨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입법 국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니까 좀 수미일관하게 이걸 좀 밀어가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네. 아까 이제 불체포 특권도 질문을 네.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없애는 게 맞다고 없애야 봅니다. 된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네. 이 입법부의 구성원을 체포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자유로운 의정 활동 같은 게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유신 시절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런 장치를 둬서 회기 중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보장을 한 건데, 근데 요즘 시대에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으로 네. 혹은 뭐 정보기관이 네.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입법부 구성원을 체포하거나 이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애도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권 분립에서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장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를 통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회가 이거를 부결시켜버리면 영장이 기각돼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대가 국회의원이면은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하기나 이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시민도 이 혐의 없으면 그럼요. 어려운데 네. 국회의원을 하물며 국회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은 시대 변화에 맞게 저는 이제는 없애도 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개헌 사항이에요. 그냥 법 개정으로 불가능한 사안이고 헌법 개헌. 4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 논의를 할 때 자유한국당마저도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네. 불체포 특권 폐지를 개헌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놓고 자유한국당이 불체포 예. 특권 뒤에 숨어서 예. 이렇게 또 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거고 저는 이 문제도 국회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이제는 좀 시대 변화나 국민의식에 맞게 바뀌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개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헌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 대통령 개헌안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3당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헌안을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3당이 우려하는 거는 네. 이대로 개헌 논의가 이제 20대 국회에서 실종될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만 남게 되고 네. 개헌의 동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예. 대통령께서 네.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네. 개헌 합의에 도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
근데 청와대나 여당 입장은 헌법적 절차다. 네. 때문에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네.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국회에서 어쨌든 판단을 해야지 예. 왜 그 책임을 회피하느냐라는 어떤 그 입장인 거고 이게 예. 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두지 않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민감한 거죠.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신들을 마치 호원 세력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냐, 네. 정부 여당이. 네. 그런 거고,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국민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스스로 거둬들일 수 없다. 네. 국회가 뭐 부결시키려면 시켜라. 네. 라는 입장이어서 일단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네. 만약 이걸 그냥 표결 강행하게 되면 아마 야3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야3당도 본회의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대승적으로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되 네. 이 개헌안을 거둬들여 주시면 예. 국회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예. 또 그랬는데도 국회가 논의를 안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는 국회나 야당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이제 방법이 조금 순리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아니, 국회 개헌특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간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어요. 심지어 각 정당별로 국회 그 개헌안도 내놓지를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개헌안을 그냥 내려놓으면, 철회를 하면 다시 국회가 해보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세스나 약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이죠. 당연히 이제 국회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밝혀야 되고요. 네. 각 당의 개헌안이 이제 윤곽이 다 나왔습니다. 개헌안을 정식화해서 낸 당도 있고, 네. 아직 이제 입장으로만 갖고 있고, 네. 정식화해서 내지는 않았지만, 예. 세부 쟁점에 대한 그 입장들은 다 정해졌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예. 이제는 이제 좀 그 서로 주고받고 합의하는 이런 과정이 남았고,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개헌은 네. 특정 정파의 입장대로만 관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제도상으로도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만 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예.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이건 결국 합의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합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어쨌든 이 개헌안 논의를 통해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네.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물론 지난 1년간의 행적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없다. 저는 이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 믿게 행동을 했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딴 얘기를 네. 해왔죠. 그런 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대통령한테 철회만 하라고 요구를 할 게 아니고 자신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개헌 동력이 이대로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할을 다할 거냐. 이걸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어요? 권력구조 개편에서 국회에서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고 나머지 정당들은 국무총리 추천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그거는 안 되겠다. 그건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각제를 국회만 지금 주장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하는 것이 맞다. 뭐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국민 개헌 자문특위인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건데 지금 이걸로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4년 연임과 그 총리에 대한 추천 문제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요. 서로 이제 이 반대 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좋아할 수 있는 권력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총리 선출은 과한 거죠. 그렇게 과하다. 되면 총리 선출 주장은 과하다.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일상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그게 같은 당이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완전히 이원화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 혼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치고 어디까지가 외치인지 그 경계선을 구분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총리 선출제는 어떻게 보면은 개헌을 안 하거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견을 위한 이견을 네. 얘기하는 것에는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총리 추천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도 일종의 우리 헌법상의 그 총리의 권한은 네. 일종의 그 이 책임 총리의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내각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 수 있고 물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같이 명시해서 지금 이 교착 상태에 있는 권력 네. 구조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차원의 협상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국회 얘기만 하면 좀 뻥 뚫려야 되는데 속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또 국회로 돌아가시겠지만 다음 선거에서 좀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네. 뭐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국회가 여러 가지 자성할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여야가 세게 대립을 해서 갈등하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4월 국회 공전된 게 사실 드루킹 특검 때문 아니겠어요? 뭐 드루킹 특검 또 추경 받아라. 그 전엔 개헌 문제도 있었고요. 뭐 이따 잠시 후에 여쭙겠지만 여러 쟁점을 가지고 다투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합치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 뭐 형님하고 하신다면서요. 특히 국회 안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 그걸 누가 욕탕 정치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도 네. 인간적인 친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같이 네. 정치를 하다 보면 여야를 떠나서 동료의식이 그렇게 생길 수 소통하는 네. 그런 동료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호칭도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게 불체포 특검 같은 그런 이 권한을 국회에 준 것이나 네. 혹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은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동료이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그렇죠.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맞습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의 신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네. 이 판단하라 이런 취지에서 준 권한인데 네. 그거를 그렇게 삐뚤어진 동료의식에 쓴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후진성을 저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네. 인간적으로 친소관계가 있고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문제와 이렇게 공적인 일에 있어서 네. 정치적 이성을 구별을 갖는 못한단 문제는 말입니까? 정치적 이성을 갖는 그러니까요. 문제는 명백히 구분되는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우리 국회가 자기의 이해관계 네. 자신들의 특권 앞에서 이게 한없이 사실은 초라하고 한없이 효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지, 그러니까 쭉 조사를 해봤더니, 15대 국회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모두 46건인데, 이 중에 통과된 게 5건이라는 거예요. 89%의 방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똘똘 뭉치는구나.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정유섭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잘못한 일이 없으면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칼날 앞에 설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서게 되는 건데 그걸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본질을 굉장히 호도하는 거고. 아니 그럼 그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막 얘기도 좀 하게 이제 횡령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본인도 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가 75억 원을 횡령할 돈이 없습니다. 돈 자체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학생들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테면 법무부가 보낸 검찰의 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사실은 국회가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네. 체포동의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가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죄가 있고 없고 구속이 상당하고 상당하지 않고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네. 이건 어쨌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네. 국회 회기 중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기관 구성원들의 그렇죠.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이렇게 부결시켜서 영장을 기각시키게 되면 사실은 검찰의 법집행이나 법원의 그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일부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국민정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건도 아닌 이런 부정청탁이나 부정부패에 관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그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이 동료의식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저는 촛불혁명 이후에 네.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개혁 수준에 너무도 미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촛불혁명 당시에도 국회가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로 넘기기 전에 헌법재판소로 넘기기 위한 탄핵소추 의결. 예. 이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어떡하나라는 거를 걱정해서 다 개별 국회의원들한테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민 감시가 느슨해지니까 이렇게 그냥 결정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네. 그런 정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이런 그 민낯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 내려놓거나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그 과거와는 다르게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들 스스로들에게만 네.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4년간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런 특권까지 있구나. 국회의원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특권 어느 정도예요? 글쎄 세간에는 한 200가지 특권이다 이런 얘기도 200가지 특권. 나도는데 네. 그게 이제 200가지가 되는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네. 그런 특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회기 중에 이런 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네. 또 면책 특권도 그렇고 그리고 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전상의 네. 문제나 또 세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이 세비 문제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네. 이 세비 결정에 대해서 외부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외부의 자문기관을 두고 그 자문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네. 그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계속 이게 질타를 받아왔고 네. 이번에도 이제 상당 기간 국회가 공전되면서 예. 문호동 무임금 얘기가 또다시 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습니다만 네. 최소한 어쨌든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여론을 감안을 한다면 네. 세비 결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외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정도는 이제 국회가 수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라라는 국민청원 올라갔었잖아요. 네, 예.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라. 이런 건 청와대에서 입장도 발표했는데 예, 그렇죠.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왜 그런 청원을 했는지 그 네. 심정은 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버리게 되면 네. 결국에는 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는 돈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어쨌든 생활을 하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네, 사람들이기 네, 네. 때문에 그렇게 예. 겸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걸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 돈 돈이 있는 있고 사람, 재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될 거고 그건 국민들 일반에게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네. 조금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이제 최저임금으로 해라 이런 게 정말 최저임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헌신성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역할, 입법 활동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노의 표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최저임금을 꼭 줘라라기보다도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국민의 기대에 예. 국회가 떨어지니까 아니 국회가 일을 잘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대를 굉장히 충족하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홍문종, 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1%는 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국민들 답답한 속을 긁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뜻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회. 이런 국회 때문에 국회 불신 또 국회 해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른바 국회 안의 동업자 의식, 제 식구 감싸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당에서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국회에 안 계시니까 어떠세요? 욕을 좀 덜 먹죠? 대한민국 국회 돌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안타깝습니다. 19대 국회하고 20대 국회. 네. 선배격이시잖아요. 선배신데 19대 국회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었던가요?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체포동의안만 하더라도 네. 19대 국회에 10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4건은 가결이 됐고, 예. 2건이 부결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역대 국회들 쭉 보면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사실인데, 네. 그러나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국민들과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네. 국회가 이런 모습은 네. 고쳐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고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이게 이제 아까 동업자 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공범자 의식이다. 동업자 의식을 넘어서. 공범자 의식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동병상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동병상련도 지나쳐 보면 병이죠. 제가 보니까 예.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행동을 예. 해놓고 예. 그 행동을 뒤처리하는데 네.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이래서 사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해소가 안 돼 있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저는 이건 예. 자업자득이고 자초한 예.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차차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는 명백한 부정청탁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청탁은 나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염동열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반대표가 특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172표가 나왔다고 예. 얘기를 하죠. 네.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좌관이 네. 직접 강원랜드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요.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그로 인해서 금품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부정청탁인 건 맞지만 네. 지역구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청탁에 응하는가 응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 청탁에 늘 접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게 그 체포영장까지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이 되고 네. 구속이 되는 건 좀 과한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목소리야말로 바로 공범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네. 이게 높아진 그런 윤리적 기준과 또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을 네. 국회의원들이 너무 우습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요. 그 염동열 의원 보좌관이 강원랜드 인사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협박입니다.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너 내 말 안 듣면 죽는다.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깡패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뭐 협박이고 예. 또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공기업으로서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얼마나 신경을 쓰이겠어요? 네. 그런 걸 이제 10분 이용해서 네. 그 협박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정 채용을 하도록 만든 건데. 네. 근데 이런 게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사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게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본인은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의 구체성 그리고 뭐 직권남용의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외압 등이 전혀 없다. 무관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반론을 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 내용이거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홍문종 의원도 기가 막혀요. 그 서화구입비를 갖다가 빼돌린 거거든요. 자신의 빚 갚는 데 썼다는 건데 이런 거는 전형적인 횡령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사학재단을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민학원이라고 의정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배임 횡령 해가지고 금액이 한 네. 75억 원 정도에 그러니까요. 이른다. 예. 인정된 것만 24억 원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명백한 그런 이 부정부패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동의안마저 기각됐다는 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말 삐뚤어진 동업자 의식이고 심지어는 이제 공범자 의식의 발로라고밖에 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